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외국어 습득의 핵심은 소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 습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를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이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외국인에게 이런 실험을 하죠. 외국어 표현을 말해 볼게요. 그리고 이 외국어 표현을 그대로 저에게 말해 보세요. 이런 실험을 2번 해봅니다. 첫 번째로 5초 이내에 시켜봅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켜보죠. 듣자마자 그 소리를 다시 흉내내 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외국어 소리를 듣자마자 흉내낼 수 있는 것과 달리 1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리는 처음 들은 소리를 3, 4초 이내까지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초만 지나버려도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죠. 아주 길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0초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3, 4초 이후에는 그 소리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들었을 때 한번 처음에 듣자마자는 바로 흉내낼 수 있지만 1분이 지나게 되면 그 발음을 제대로 흉내낼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 소리에 대한 기억이 음향기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는 오랜 기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다릅니다. 금방 잊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외국어 표현을 처음 들을 때에는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들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 4초 이후에는 잊어버리게 되니까 3, 4초 이후 지났을 때 예를 들면 1분 후에 듣게 되더라도 그 소리를 또 잊어버리게 되죠. 수없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표현당 30분 이상, 50분 이상.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그 소리를 무척 많이 들어야만 하죠.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어를 들을 때는 오로지 그 하나의 단어 소리만 우리 뇌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유행의 여러 단어가 함께 떠오르죠. 볼이라는 영어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우리 뇌에서 볼 하나의 소리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볼, 돌, 몰, 풋볼, 베이스볼 이렇게 볼이 들어간 여러 단어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앞뒤 전후의 맥락을 찾아가지고 내가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확하게 찍어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유사한 유형의 여러 소리가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같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의 뇌는 여기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게 되죠. 모노링구얼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다른 언어의 간섭 없이 그 정확한 소리를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비슷한 유형의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동시에 떠오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여러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은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죠. 영어 소리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소리 한글도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발, 솔, 돌 이런 단어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표현을 들을 때 우리의 눈에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처리할 때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만약에 초보학습자가 어떤 외국어 표현을 들었을 때 그 정보가 두뇌 속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두뇌는 그 정보를 찾으려고 애쓰죠.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뭐지? 라든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반면에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게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벨이 높은 사람과 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특정 단어의 소리를 들을 때는 전후 맥락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 뇌는 아주 빠른 찰나의 시간에 앞뒤 전후를 따져가지고 이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축적된 정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있는 다른 단어의 연결된 의미를 파악해서 바로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반면에 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축적된 정보가 적기에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축적되어져야 합니다. 그 축적된 정보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리의 의미를 집어내는 것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못 찾고 헤매느냐 이렇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축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들어야 되겠죠? 소리 정보를 많이 축적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각 단어마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문장의 수를 축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를
단어를 들을 때 그 단어 전후로 배치된 단어로 인해서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기능을 자동 보완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동 보완 기능이 향상되게 되죠. 전치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add into 소리를 작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적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 보완 기능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살펴가지고 이 단어 다음에는 전치사가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소리를 비록 정확하게 들지는 못하더라도 들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주죠.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죠. Get accustomed to. 그래서 익숙해지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그 소리에 그리고 그 문장의 문맥 그리고 전후 연결된 단어까지도 우리가 바로바로 잡아내는 이런 자동 보완 기능이라든지 정보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계속 향상하고 그리고 자동 보완 기능이 향상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언어에 조금씩 유창해지는 것이죠. 아울러 이런 기능은 스피킹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스피킹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물론 스피킹 연습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 나가게 되면 단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도 내가 조금씩 익숙해져 가죠. 그리고 나의 입주에 있는 근육을 훈련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마다 듣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큰 소리를 읽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 처리 속도와 그리고 자동 보완 기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